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의 날인 듯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TBS 교통방송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32.4%, 이재명 지사가 24.1%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14.9%, 32.4 대 24.1이니까 상당히 큰 차이로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1위로 뛰어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오후에는 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또 다른 여론조사가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28.3%, 이재명 22.4%, 이낙연 13.8%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소개해드렸던 TBS 조사와 거의 같습니다. 같다는 것은 두 조사가 거의 일치한다니까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국민들이 지난주에 그만둔, 또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을 자기 대통령 후보로 본다는 겁니다. 자기 대통령감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대선판을, 선거판을 흔들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습니다. 더구나 이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의 등장과 윤석열의 인기, 이 경우에는 인기 폭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인기 폭발이 이게 범야권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범야권이 이기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괴력이 자타가 공인하게 됨으로써 그 뒤부터는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로 직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조사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윤석열 씨가 뭘 해야 되느냐? 정치를 해야 되느냐?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느냐? 의견은 팽팽해요. 팽팽한데 뭐 기정사실로 된 게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할 거냐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답변이 나왔어요. 우선 어느 정당 후보로 나오는 게 옳으냐 하니까 41.9%, 응답자의 41.9%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14.4%, 무소속 13.7%, 그 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논외로 하고 잘 모르겠다 18.9%. 이 41.9%면 상당한 큰 차이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당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김종인 체제로는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중도층에서 높은 겁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중도층을 잡는 정치인이 두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보수면서도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윤석열인데, 이 윤석열 씨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상당히 앞서고 있다. 여기서 승부가 난다 이거죠.
이재명 씨는 좌파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도를 잡으려고 그럴 거고, 윤석열은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 중도에서 이제 결판이 난다 이겁니다. 지금 여론 구조를 보면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5%,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3%,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0% 됩니다. 이 중도의 덩어리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중도가 상당히 반문재인으로 기울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중도가 반문재인이면서도 국민의힘 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후보를 누구 지적을 해가지고 물으면은 중도층이 그렇게 지지가 쏠리지 않는데, 윤석열을 대입을 하니까 윤석열이 바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잡고 중도층 지지도 잡는다는 게 이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28.3, 이재명 22.4, 이낙연 13.8%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역시 윤석열 총장의 상당히 뛰어난 정치 감각입니다. 이 사람이 그만둘 자리를 잘 선택하고 그만두기 전에 우선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대구 지금 고검을 방문해가지고 검사들에게 할 말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주 드라마틱하게 휴가를 냈다가 오후 2시에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미리 준비된 1분짜리 논평을 깔끔하게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국민들 귀에 속속 들어오는 몇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걸 해석을 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 파괴자다. 민주주의 파괴자다.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국민은 주권자로 대우받아야 한다. 국민이 일어나서 검찰 해체를 막아줄 수밖에 없다. 바로 국민에 호소하면서 그 논리적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부패 완판이란 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검찰이 해체되면은 거악이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서 부패 완판이 된다. 요 몇 가지 말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니까 선동술이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폭발적인 이 지지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정치를 할 사람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정치의 목적은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쟁취하는 방식에 여러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선전이고 하나는 조직이죠. 요사이는 선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윤석열 총장이 지난 한 2년에 걸쳐서 보여준 이 메시지 만들어내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상당히 또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 헌법적 근거를 댑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댑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적폐수사를 해가지고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무리한 거, 이걸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윤석열의 적폐수사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했지만은 똑같은 기준을 이 정권에도 들이댔지 않느냐. 같은 기준을 문재인 정권, 조국,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에도 들이댔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과거의 그 부분은 알지만은 일단 덮어주자 하는 게 윤석열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결합할 거냐, 오히려 국민의힘이 윤석열 쪽으로 많이 딸려올 거냐 하는 게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전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이 윤석열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일단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이 화두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겁니다. 결국 선거는 인기와 연관이 있는데 이 인기의 핵심은 언론에 그 이름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설사 악명이라도 좋습니다. 정치인이 그 이름이 잊혀지는 게 제일 비참한 거죠. 악명으로도 유명한 게 무명보다 잊혀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 총장은 이제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정치판에 상수가 되었고, 가장 흥미로운 게 이번 부산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만약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 후보가 당선되고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면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에다가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